다음 달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안전 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 추진 소식에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다는 기대의 목소리와 함께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여행 가능한 국가는 어디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선정 기준은 현재 코로나19 유행 사항이 좀 안정이 된 방역 신뢰 국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가 간에 이제 PCR 음성 확인서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그 국가에 도착한 후에도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걸 말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국가로는 싱가포르나 네. 태국, 괌, 사이판, 대만, 그리고 홍콩이나 호주, 뉴질랜드처럼 트래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반응한 국가를 상대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단체 여행객에만 트래블 버블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통제가 좀 어렵기 때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고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여행사가 관리를 할 때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에 이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정부뿐 아니라 여행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동선 관리라든지 여행객들의 방역 상황을 점검, 모니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단체 여행만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네. 단체 여행이면 몇 명을 단체 여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지 이 개념이 좀 모호해서 방역 관점에서 볼 때는 한 몇 명 정도가 단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부에서도 그 말에 대해서는 협상 중이라고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방역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차원이면 저는 한 20명 이내로 보통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 가족 단위로 따진다면 5그룹 정도.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개인적 행동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게 다음 달이면 7월 아니겠습니까? 네. 백신 접종률도 7월에 아무리 많이 높아져도 한 30%? 그 정도 앞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고 또 해외를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일부 나라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을 하시더라도 돌파 감염 사례가 있고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증상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모르고 입국 후에 주변에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갔다 온 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주 이상은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주간 동안에 본인이 PCR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코로나19는 잠복기가 평균 4일에서 5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를 잘 관찰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 의견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여행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꼭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신혼여행이라든지 이런 여행을 꼭 가고 싶은 분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단체 여행만을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아주 소수에서 가는 거는 갈 수 있겠지만 대규모로 여행을 하는 거는 저는 가을 이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가 아닌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 있는 일부 단체 여행객들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이란 관점에서 볼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부분들을 가장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확산세가 다시 늘어나는 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변이 바이러스 관리를 정부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행 중에 개인적 행동을 통해서
접촉 감염이 되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예. 만일에 여행 중에 증상이 생기는 분도 계시겠죠. 돌파 감염이 생겨서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여행 중에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정확한 지침, 여행사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 순서가 또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미취학 아동, 임산부 내가 맞고 싶지 않아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순서가 대부분 안 돼서 못 맞기 때문에 네.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 50% 이상 접종이 가까웠을 때 이 완화를 했는데 국내는 이제 접종률 동의율 올리는 목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준 과정에서 접종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지금 사실 7월, 8월에 갈 수 있는 분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는 국내에서는 접종을 많이 해서 가을 우리 추석 휴가 때 또 이렇게 휴가를 분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가을에는 좀 특별 휴일을 조금 하루 이틀 더 같이 만들어 주셔서 좀 휴가를 길게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7, 8월엔 접종에 집중하고 네. 휴가는 가을 추석으로 가면 좋겠다. 네, 그런 정책이 좀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나라에서는 시노팜이나 스푸트니크 V 같은 백신을 맞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 백신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입국 허가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WHO에서는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그런 백신을 맞는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같이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허가가 될 건지를 협의가 된다면은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확산세가 많은 나라에서의 어떤 백신 접종이라면은 정부가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트래블 버블 국가에 유럽 지역 국가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을 보게 되면 확산세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50% 이상 1회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 생각으로는 올 9월이 오기 전에는 대부분 백신 접종이 끝나고 연말에는 이런 유럽이나 미주로도 반드시 여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말쯤요? 네, 그렇죠. 예. 하지만 선행 조건으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역이 잘 되는 국가 위주로 여행을 서로 갈 수 있게 하고, 하지만 당분간은 귀국 후에는 반드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연말이면 여행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더 들뜨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여행 경보 1단계로 내린 게 196일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우리나라가 작년 11월 24일 2단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1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국내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 감염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태고 그냥 사전 주의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미국 정부에서 생각한 것이고, 그것은 국내로서는 그만큼 관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부터 만 30세 이상 예비군하고 민방위 대원 등 약 90만 명이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네. 혹시 접종 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얀센 백신도 이제 50세 미만 여성한테서 드물지만 희귀혈전이 나왔습니다. 100만 명 중에 보통 한 3명 정도인데요. 그 좀 대부분은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이틀이 지나도록 이런 뭐 시야 흐림이라든지 복통이나 호흡곤란, 흉통이라든지 이러한 증상이 지속이 될 때는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진통제를 복용하신 것으로 지켜보지 마시고요. 이런 부작용에 대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 접종 전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상당히 이렇게 수면을 잘 취하시고요. 접종 후에는 이렇게 좀 힘든 일이라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조금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백신 접종할 때 옆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분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 백신은 어떻다고 하느냐. 뭐 몸살기도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얀센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그 계열의 백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백신 접종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뭐 몸살기가 생긴다거나 뭐 열감이 생긴다거나 이런 현상 거의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기 때문에요. 아데노바이러스가 인체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의 반응이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증상은 거의 다 두 가지 백신이 동일합니다. 근데 최근에 화이자 백신 맞으신 분들은 1차 맞았을 때는 괜찮다가 2차 맞았을 때 그때 뭔가 좀 몸에 이상 반응 같은 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분들은 또 1차 때 조금 그런 현상들을 겪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이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아데노바이러스가 그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 감기 바이러스가 인체로 들어올 때 1차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네. 2차 때는 이미 아데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가 침투력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의 예방률 차이가 높지를 않아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1차 때 만들어진 항체가 2차 때 부스터 효과로 인해서 항체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2차 때. 그만큼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차 때 반응이 더 강한 걸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그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는 얘기였군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가볍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미국에서 의료인 중심으로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주 이제 검사를 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90% 이상 예방률이 있었고요. 1회 접종만으로도 81% 예방을 했습니다. 또 접종을 한 경우에 걸리는 경우로는 이 바이러스 양이 40% 이상 몸에서 적고요. 또 발열도 58%가 감소가 됐다고 되어 있고 한 이틀 정도는 치료 기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 감염 이건 mRNA 백신을 맞은 분들인데요. 5% 정도가 돌파 감염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의 증상이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예방도 좋고 증상도 경미하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 백신을 꼭 맞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도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국내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임상 3상에 지금 순차적으로 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고 언제쯤에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임상 3상을 빠른 것은 7월부터 이제 돌입을 합니다. 국내는 이제 임상 3상 자체가 너무 많은 비용과 많은 임상 연구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 임상이라고 해서 인원수를 수만 명이 아니라 수천 명으로 이제 좀 줄여서 임상을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5개 정도의 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mRNA 백신은 해당되지 않지만 DNA 백신이라든지 제조합 백신 이런 백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국가지정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6월부터 조기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D 지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연내에 정도에도 백신이 개발될 수는 있지만 임상 3상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일에 성공한다면 연내 3상 끝나고 내년에는 국내 백신을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적의 나침반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지 않는 이
이미 늦은 저녁 전화기 너머 들리는 네 웃음소리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내게 너라는 선물